자,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R 다이어그램. 얘는 뭐냐면은 현실 세계 데이터들을 DB에 넣을 때,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에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건지 고민해야 되겠죠. 테이블도 있을 테고, 내가 사람을 넣을 거야, 사람 정보를 DB에 넣을 거야. 그럼 뭐 테이블이, 사람 정보 넣을 때 필요한 테이블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테이블 안에 들어갈 속성이 있을 테고, 그거를 뭐 한 번에 딱 만들면 좋겠는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미리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나 틀리나? 그때 사용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표현할 때는 직사각형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테이블이 돼요. 테이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은 동그라미로 얘기해요. 뭐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컬럼이 되겠죠. 컬럼. 그리고 밑줄근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PK. 동그라미에 밑줄 그으면 PK가 돼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안 쓰여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예요.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거 볼까요? 맨 밑에 거 있는데 잠깐 한번 봅시다. 내가 학생 테이블하고 과목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이니까 직사각형으로 학생 했고, 학생 정보들 프로그램에 저장할 학생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넣고, 생각해보니까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여서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생각해보니까 과목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과목 테이블 필요하고요. 과목도 교과번호라는 속성, 교과명, 학점 이런 속성들이 필요해요. 컬럼이 되겠죠. 그 중에 과목 번호는 PK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학생하고 과목을 만들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학생이 특정 과목을 수강하는 정보를 DB에 저장할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그렇게 봤더니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생겼어요. 수강 신청이라는 관계가 생겼어요. 이럴 때 두 테이블에 의해서 생긴 관계를 다이아몬드로 그려요. 그리고 내용을 기술하고요. 수강 신청은 학번이랑 과목 번호랑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학점을 입력받을 수 있는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관계, 두 테이블에 의해서 나온 관계 표시를 다이아몬드로 하는데, 얘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다이아몬드는 어차피 테이블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관계 표시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직사각형으로 테이블로 그리기도 해요. 결국엔 테이블이 되니까. 자, 이렇게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로 옮길 때 미리 좀 확인하려고 그리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네모는 테이블, 동그라미는 속성, 동그라미에 밑줄 그려져 있는 게 키, 다이아몬드가 테이블 간에 생성되는 관계. 근데 웬만해서는 그냥 테이블로 취급해서 테이블로 그려요. 자, ER 다이어그램 네이버 그런 데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하고 이미지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것들 있죠? 심심할 때 보세요. ER 다이어그램들이에요. 복잡하죠? 그리고 본인이 찾고 싶은 게 명확하면 그걸 앞에 넣으시면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학생 ER 다이어그램 하면 학생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뭐 간단하게 보면은 대학교, 대학번호, 대학 이름, 두 학생, 입학이라는 관계가 있네요.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려보시면 돼요. 자기가 프로그램, 이 ER 다이어그램은 그냥
챗GPT가 잘 만들어지더라고. 잘 만들어줘요. 자기가 짜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짜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챗GPT 들어가셔. 본인이 맨바닥에 설계하기는 상당히 빡세요. 대충 보고 다른 사람 만들어 놓고 웹에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안 나오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야구 게임 테이블들을 만들어 줘. 그러면은 아니 나 이거 아닌데. 정말 테이블을 만들었네. SQL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SQL 테이블 만들어줘. 그럼 이제 대충 만들어줘요. 팀 있고 뭐 선수 테이블 있고 뭐 자기가 대충 만들어줘요. 없는 건 얘 보고 모두 좀 추가해줘 하면 추가해줘요. 옛날에 물어본 거랑 좀 모양이 다르게 얘기해주고 있네. 그때는 SQL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 바닥에 하는 것보다 웹에 검색하시고 얘 보고 SQL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퀄리 다 만들어줘요. 대충 만들어서 거기 보고서 조금씩 수정하면 되겠죠. 완벽하진 않고 본인들이 보고서는 어느 정도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ER 다이어그램 보고 웹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물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데서 하셔야지. 모르시는 분이 만들려면 쉽지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뽑는데 테이블 간에 관계가 있어요. 테이블 간에 예전에 보면 대표적인 거 HRDB 보여드렸죠? HRDB 몇 페이지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찾아봅시다. 이거야. HRDB 여기 있네. 얘를 봅시다. 얘 테이블 아니에요. 테이블.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표 형태로 만든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얘 인플로이스 테이블에는 이런 컬럼이 있고 얘가 PK고 키 모양 있죠? 얘가 폴링키고 그런 내용이에요. 테이블마다 두 테이블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 짝대기로 되어 있죠? 얘 몇 페이지인지 기록해 놔야 되겠다. 31페이지네요. 원래 복귀해서 봅시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저렇게 세 다리로 표현한 걸 세발 까마귀 다리 표기법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나라로는 그냥 세발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크로우 세발 표기법 그래요. 까마귀 세발 표기법이래요. 자, 걔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디 갔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여기 있다. 있다. 자, 세발 표기법.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해요. 이렇게 짝대기 그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을 때도 있고요. 세 다리 모양 닮았다고 세발 표기법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쪽에 기술하고 있죠. 두 테이블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 표시를 해요. 하나 있고 세 개 있고 없을 수 있고. 무슨 얘기냐, A 테이블, B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A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 조인하면 서로 관계를 가지죠. 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한 개의 데이터에 관계를 갖는다.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해요. A 테이블, 요 A 테이블 반대쪽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하고요. A 테이블에 세 개죠. 여러 개의 데이터, 세 발이죠. 여러 개의 데이터라고 관계를 가질 때 1이랑 짝꿍할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어. 그러면 짝대기 하나만 하는 거고요.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 없어도 돼. 동그라미. 여러 개여도 돼. 세 다리.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A 기준으로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B 기준으로 반대쪽에 표시해줘요.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하고 1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관계가 없으면 1 써주고요. 만약에 여러 개랑 관계가 있으면 세 다리 해주고요. 여러 개 또는 하나랑 관련이 있으면 세 다리하고 하나 더 주고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를 A 테이블의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를 가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 왼쪽 걸 A 테이블, 뒤에 걸 B 테이블이라 하면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랑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잘못된 설계, 이런 관계가 나왔어. 이거 잘못된 설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원래 그냥 하나의 1대1, 뭐든지 다 1대1로 매핑이 돼. 왼쪽 거 한 개가 오른쪽 한 거, 왼쪽 하나가 오른쪽 하나. 이럴 때는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어차피 1대1 관계니까 그냥 테이블 하나에 A 테이블의 컬럼이랑 B 테이블 컬럼 합쳐가지고 그냥 데이터 한 개씩 넣으면 끝이에요. 굳이 쪼갤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한 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뽑은 거, 쪼갤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설계일 확률이 높아요. 1대1 관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같은 테이블이에요. 1대1로 연결하면. 생각해봐요. 왼쪽에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맨날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 그럼 굳이 다른 테이블에 따로따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한 테이블에 그냥 일렬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안 나와요. 자, 다음 거 얘기해 볼까요?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가 가질 수 있고 혹은 여러 개의 테이블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하나 없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고 한 개여도 되고 그런 의미죠.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는 A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의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B 테이블의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의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랑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도 잘못된 설계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대다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 설계해서 나온 경우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테이블이에요. 다대다 관계가 나오면 대표적인 얘가 얘예요. 이렇게 설계했을 때 나와요. 학생하고 과목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 나와요. 이렇게 학생하고 과목하고 직접 연결했을 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학생이 특정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설계예요. 학생 과목. 그래서 이게 얘가 없으니까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일대 여기 다였던 게 일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고 해서 다대다 관계가 된 건데 학생하고 과목하고 수강 신청이라는
두 개 조인해 보면 수강 신청이라는 이런 새로운 테이블을 넣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설계했을 때 다대다 관계가 나와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대다 관계가 나오면 얘처럼 학생하고 과목하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두 개의 관계가 있어. 잘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야 해결이 될 상황이에요. 다대다 관계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 테이블에 얘가 여러 개의 수강 신청, 그리고 과목이 여러 개의 수강 신청, 이런 식으로 쪼개줘야 정상이에요. 그럼 1대 다대 다대 1.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1대 다대 다대 1로 변경되는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아닌 경우 거의 없어요. 99%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설명하셔야 되고요. 자, 봅시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테이블이 관계가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A, B. 잘 봐요. 이게 하나 1대1 관계죠? A의 하나의 데이터는 지금 반드시 B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계를 가지죠. 짝대기고요. B의 하나의 데이터는 A의 하나의 데이터하고 관계를 가지죠. 1은 1하고만 되잖아요. 다른 거 관계를 가지죠. 한 개의 데이터 두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전부 1대1이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고요? 1대1 관계인 거죠. 이거 잘못된 설계라 그랬죠. 원래는 그냥 A 테이블, B 테이블 할 게 아니고 A, B 테이블 해가지고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넣은 거랑 이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 거나 쪼개서 만든 거나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순서가 없잖아요. 같은 데이터야.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물론 여기 다른 내용이 있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위치 찾아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1대1 관계라고요. 1대1. 자, 얘는 뭐야? 하나의 데이터가 지금 연결해봐요. 얘랑 연결되고, 얘는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1데이터는 하나만 연결되죠? 하나. 얘는 여러 개. 이쪽은 하나.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A 테이블, B 테이블. A의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하나와 매핑할 수도 있네요. 없을 수는 없네요. 이 상황에 비유한다면 여러 개 가능하네요.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에 접근되잖아요. 반대로는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컬럼하고만 연결이 되죠.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컬럼. 2는 2만 되죠. 2는 2만 되죠. 2는 2만 되죠. 없는 애는 없죠.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의 A 값은 B의 값 하나 또는 여러 개와 관계를 갖고, 하나의 B 값은 반드시 하나의 A 값과 연결을 갖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다음 거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는 얘랑 3은 맨 밑에 있네. 기죠? 4는 4, 5, 6은 없네. 1은 1이랑 2는 2랑 3은 3이랑 이렇게 되네. 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A, B. 고민해 봅시다. A, B. 고민해 봅시다. A는 반드시 하나랑 연결되고 있고요. 두 개네? 하나가 아니네. 여기 있네. 3 하나 연결되고 있고요. 1 연결되고 있죠. 얘는 2개, 얘는 3개. 여러 개 연결 가능하고, 하나의 A 데이터는 널일 수도 있네요. 4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반대로는 이거 1은 2는 2, 3은 3. 모든 데이터가 반드시 접속 가능하죠? 만약에 3위에 짝이 없으면은 0을 넣어도 되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A의 하나의 데이터는 B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연결되는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고 그런 의미죠. 반대 하나의 비데이터는 A 테이블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죠. 이 상황인 거죠. 다음 거 볼까요? 얘는 어때요? 연결이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네. 그냥 대충 봐도 다대다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는 이 한쪽으로만 해봅시다. 자, A 테이블, B 테이블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 가죠. 그럼 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 세 다리 해놓고요.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랑도 관련이 있네. 없어도 되네. 6은 없네. B의 하나의 데이터는 여러 개 가능하죠. 11, 11, 짝대기, 동그라미, 연결. 없어도 되죠? 8 없잖아요. 하나만 연결해도 되죠? 2, 다대다 관계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했지만 다대다 관계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에 새로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대 다대, 다대 1로 쪼개져야 된다고요. 그건 본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자기가 학생 테이블하고 과목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각 독립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근데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 애가 있어서 다대다로 표시한 거예요. 한 명이 학생이 과목 하나를 수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수강할 수도 있고 한 과목만 수강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과목이 한 학생만 들을 수 있고 학생이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명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뭐 그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테이블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가운데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걸 하려면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할 건지 이 수강 신청에는 학번 과목 번호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담겨 있어야 되고 다대다 관계는 분명히 중간에 이렇게 두 테이블에 관계가 형성이 돼서 새로운 컬럼들이 만들어져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수강 신청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1대 다대, 다대 1로 바꾸셔야 처리가 돼요. 됐죠? 학점보다 뭐 수강 시간이 더 나은데. 자, 이걸 원래 테이블 가서 또 합시다. 확인해 봅시다. 31번이었어요. 31번 페이지 가서 금방 설명한 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씩 다 확인해 봅시다. 인플로이 테이블이랑 이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한 번에 다 하면 힘들죠.